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 구독자 여러분, 세무법인 다솔 WM센터의 이찬근 세무사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세금톡톡에서 다뤄볼 주제는 바로 증여 취소와 유기정기금 증여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배우자나 자녀 그리고 부모님한테 다양한 목적으로 증여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식이나 채권, ETF 같은 금융상품들을 증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금융상품들을 증여했을 때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취득가액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금융상품을 양도하실 때 양도소득세가 절감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융상품들을 증여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금융상품들에 대한 시가를 산정할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반적인 방식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먼저 주식, 그리고 채권, ETF, 펀드, 대표적인 금융상품 4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제 주식을 살펴보게 되면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채권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이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 그리고 증여일에서 가까운 날에 고시된 종가액과 그 두 개를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ETF와 펀드 같은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서 증여일 당시에 고시된 종가 혹은 이제 집합투자업자나 투자회사가 산정 및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 규정이 금융상품마다 다르게 입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6억 원의 공제한도나 5천만 원의 공제한도를 아주 딱 맞춰서 증여하시게 되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증여가액이 더 많이 나오거나 혹은 더 적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증여세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증여세가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왜냐면은 이제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해외 주식이나 해외 ETF 같은 금융상품들은 시세 변동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까지 이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예측이 빗나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만히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제 증여 취소라는 규정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원칙적으로 현금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여 취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증권이나 부동산 같은 이제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증여 취소도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규정을 살펴보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시기는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입니다. 이때는 증여한 것과 반환하는 것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나고 3개월 이내에 증여를 취소하시게 되면 최초에 증여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세 신고기한도 지나고 거기서 3개월도 더 지난 상태에서 증여를 취소하시게 되면 최초에 증여한 것과 반환받은 것 모두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 이 증여 취소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고 아무 때나 증여를 취소했다간 증여세를 2배로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증여도 증여 취소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기를 하셔야 되고 이 등기를 하시기 위해서는 취득세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인데요.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지만 취득세의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증여 취소가 가능한 기간 내에 증여를 취소했다라고 하시더라도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신 경우라면 이 취득세는 돌려받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이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취득세도 내지 않고 등기도 접수하지 않은 경우여야만 하는데 등기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등기까지 완료되고 증여까지 완료가 됐다면은 이때 취득세를 돌려받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증여 취소에 이어서 다음 주제는 유기정기금 증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유기, 즉 일정한 기한을 정해놓고 일정한 금액을 증여한다는 뜻인데요. 이 유기정기금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일시에 증여를 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주식이나 펀드 혹은 이제 적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매달 일정한 금액을 증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6천만 원을 이번 한 번에 증여하실 수도 있지만 이 6천만 원을 10년간 증여한다고 하면은 1년에 600만 원을 증여하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월 50만 원씩 증여를 하셔야 됩니다. 매달 50만 원씩 월 정시 펀드에 가입하시기로 자녀 명의로 가입을 하시고 요 유기정기금에 대한 납입액을 납입하시게 되면은 이 유기정기금을 평가했을 때 5,270만 원으로 평가가 되게 됩니다.
같은 금액이지만 6천만 원을 일시에 증여하시게 되면 97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되지만 유기정기금 증여 방식을 통해서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면 이 증여세가 26만 원으로 줄어드는 절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유기정기금을 증여할 때 장단점은 그림자료와 같습니다. 그림자를 보시면 먼저 유기금 증여의 장점은 매달 증여할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기정기금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 평가를 할 때 화폐의 미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증여재산이 더 낮게 평가되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절세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유기정기금을 연금계좌를 개설해 투자하게 되면 나중에 자녀가 소득이 발생했을 때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현행 세법 기준으로는 연금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명확합니다. 유기정기금 증여세 신고를 한 후에 중도의 월적립식 금융상품을 해지했을 때 증여세를 재계산해서 환급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입기간 10년에 적립식 펀드에 가입을 했는데 그리고 10년치에 대한 유기정기금 증여세 신고도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떠한 사정 때문에 5년간만 불입을 하시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불입하지 않고 금융상품을 해지하시게 됐을 때는 그 납부하지 않은, 불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증여세를 재계산하고 나머지 차액을 환급해주지는 않습니다. 중도의 금융상품을 해지하게 된다면 세부담 측면에서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증여 취소와 유기정기금 증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먼저 증여 취소인데요. 첫 번째, 이제 증여 재산의 시세가 급락했거나 급변했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증여 취소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증여 재산가액을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둘째로는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 취소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취득세 납부와 등기가 이루어졌다면은 취득세는 환급받기 어려우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를 요하는 자산 같은 경우에는 증여를 하시고 나서 증여 취소를 하실 때 혹은 이제 증여를 결정할 때부터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기정기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 동일한 금액을 증여한다 하더라도 유기정기금 증여를 활용하시면 증여재산가액을 조금 더 낮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유기정기금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이 낮아질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중도에 이 유기정기금 증여를 해제하시거나 혹은 이제 금융상품을 해제하셨을 때 최초에 이제 계산해서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유기정기금 증여를 통한 절세 효과는 금융상품을 이제 만기까지 유지를 하셨을 때 그 효과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은 증여 취소와 유기정기금 증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하이투자증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뵈면서 준비한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이창근 세무사였습니다.